우리나라는 명사 이 뒷부분이 중요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우유. 밀크, 커피. 태연아, 이건 우유야, 커피야? 우유, 얘는? 커피. 그렇잖아. 근데 얘네는 아니야. 그래서 부정적분의 대칭어가 뭘까? 배웠어. 부정미분, 미분, 땡. 세 글자. 정적분, 오잉? 아직 안 배웠잖아. 고로 시작합니다. 고함수, 도함수입.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런 단어도 있어. 원시함수라는 단어도 있어. 그래서 부정적분은 적분처럼 써여져 있긴 한데 적분이 아니라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정적분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 미분에 반대되는 개념인 연산적분이 맞아. 그러니까 정적분은 연산이고 부정적분은 함수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하라 그럴 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도함수를 구해, 부정적분을 구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적분된 함수란 얘기죠. 적분된 함수. 얘는 미분 함수고. 근데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수아야, 더하기를 구하시오. 이상하잖아.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분은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 뜻이 조금 다르고 같은 적분으로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알려줄게. 우리가 적분은 이렇게 인테그랄 s를 길게 늘어뜨린 거라 그러지. 그다음 뒤에 dx 요게 합쳐져서 x로 적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낑겨 있는 함수 요게 피적분 변수라고 피적분 함수라고 하지. 적분을 당하는 함수. 자 그러면 적분을 당한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대문자 fx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볼게. 자 얘를 미분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차수가 일단 1이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미분은 차수가 내려오면서 곱해졌는데 얘는 거꾸로니까 역수가 곱해져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역수가 곱해져. 자 근데 왜 부정이라는 말이 붙었냐? 상수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잖아. 얘가 만들어지는데 미분했을 때. 그래서 상수는 그냥 C로 써줍니다. 요거를 적분 상수라고 하고.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어쨌든 부정적분은 요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식. 괜찮아? 자, 그래서 인테그랄 기호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괜찮아?
뭐 별로 안 어렵지. 다함수 부정적분은. 자, 그래서 2번, 7번 한번 풀어볼까? 2번, 7번. 세빈이 어제 방학 계약이었나? 그래서 세연이랑 놀았어? 아, 인사도 안 했어? 그래, 같은 반 친구끼리. 친해. 아, 친해? 자, 가봅시다. 자, 10조임. 이번 같은 경우는 E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헷갈리면 미분을 해서 얘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지. 지금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해 줬지만, 그러니까 7번은 얘한테 얘는 도함수인 거고, 그치? 얘한테 얘는 도함수지, 얘한테 얘는 부정적 분인 거지. 관계가. 그래서 fx는 얘를 미분한 식이 되겠죠. 도함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봐. 아하.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줘야 되겠다. 요새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혜빈아, 이거 뭐게? 불행하게도 이거입니다. 1이 클로핑 돼 있어. 알겠지? 이렇게 써 있다고 못 파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뭐 그냥 저렇게 써. 요새 근데 잘 못 본 것 같긴 하네. 자, 11번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선생님은 이 유형을 어떻게 부르냐? 자, 위에 거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하기. 요걸 곱하는 게 얘들아 미분을 한다는 뜻이야, x에 대해서. 요거는 적분하고 미분하기. 얘는 미분 먼저 하고 그다음 적분하기.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곱하기 나누기 연산처럼 곱했다 똑같은 수 나누기, 나눴다 똑같은 수 역수 곱하기 하면 똑같아지잖아 결국. 얘나 지금 내 말 이해 못했냐? 그러니까 5에다가 3을 곱하고 3분의 1 곱하면 5고, 5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3 곱해도 5잖아. 그러니까 적분 미분이 거꾸로 연산이니까 이 계산 먼저 해보면 fx가 됐다가 대문자 미분을 하니까 스몰 fx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얘는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가 됐다가 적분을 하니까 fx가 되긴 하는데, 적분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적분 상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둘은 같지 않아.
적분산수는 얘가 고정이 안 된 상태거든.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냥 C인 상태인 거야. 부정인 상태. 그래서 니네가 보고 12, 13번은 그냥 피적분 함수를 그대로 써주면 될 거고 14, 15번은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형태 x제곱 플러스 6x를 쓰는데 플러스 c를 적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개념 46으로 날아가 봅시다. 자, 뭐 미분 거꾸로 연산이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네모 박스 안에 2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 1, 2, 3번 나와 있지. 미분 극한이랑 똑같이 시그마랑 똑같이 선형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적분을 할 때 함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낼 수 있다. 뭐 그 얘기죠. 미분 더비가 얘 무시하고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fx 더하거나 빼면 따로따로 나눠서 해줄 수 있다. 괜찮습니까? 요게 요거를 좀 응용할 만한 문제가 24번 같은 문제인데 하나만 얘 적분하면 뭐야? 구 ln 절대값 x 빼기 3 플러스 c인데 안 배웠죠 이런 거. 얘들아 우리 다항식까지밖에 안 배웠어 미분 적분.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닌 식이 나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미적분 선택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나 안 배운 미적분 함수인데 그러면 빼기가 있으니까 합쳐보는 거지. 합쳐보면 합차로 x 플러스 3이 되니까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풀린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수학은 얘들아 자신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보고 아씨 뭐 이런 거 배웠나 나 못하는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 중에는 이렇게 생긴 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맞잖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걸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해서 자신감이 없을수록 또 내가 뭐 안 배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안 배운 걸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얘들. 안 배웠는데 뭘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선형성을 이용하면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숙제가 너무 많아. 아니 뭐 별 내용이 없네 얘들아. 부정적분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 그 다음도 왜 개념으로 뽑아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25번 같은 경우를 보자. f 프라임 x가 8x 플러스 3이고 f0이 4일 때 fx를 구해가는. 자, 얘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F형이 4내니까 저기 상수가 4구나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별로 안 어렵지?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이고, 자 오늘은 정적분 개념까지만. 이 정적분 개념이 얘들아 지금 미적분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정적분 개념에 대해서 지금 단원에서는 좀 별로 설명을 안 해주는데 선생님이 그 설명까지만 해주고 정적분 숙제는 안 내드릴게요. 태연아, 여기 땅이 있어. 옛날 사람들은 이 땅 넓이를 어떻게 구했을까? 걸어서. 아니면 왜 기운이 없어? 추워? 배고파? 아 추워? 그럼 오늘 날씨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27도로 올렸습니다. 35도로 올려볼까? 옛날 사람들은 선생님도 니네 나이 때는 그랬는데 얘들아, 인간은 서로 충돌하는 게 얘들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세연이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23도로 하고 싶고 나는 28도로 하고 싶을 때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해서 충돌을 해야지 맞는 거야. 니네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네가 지금 나는 왕따가 아니니까 인간관계가 평균 이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니네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인간관계는 전부 니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 인간관계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파토낸다. 이거는 인성 파탄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회사 사람들 중에 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니네가 만약에 전문직이 된다고 하면 다 니네 경쟁자인데 안 그래? 세연아, 네 변호사인데 네 아래로 변호사가 들어와. 걔가 겁나 성장하고 그럼 너한테 좋은 게 하나라도 있냐? 그치? 네 수익만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다 경쟁자고 다 부딪히는 사람인데 결국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탑클래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면 안 돼. 근데 짜증나지. 애들 피곤합니다. 피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피하면 인간관계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인간관계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맨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갑자기 스트레스. 자, 요거 옛날 사람들은 정확히 잴 수가 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온전한 네모를 1, 온전하지 않은 애를 2분의 1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잰 거지. 그럼 지금 얘는 2분의 1 정도로 보이는데 얘는 겁나 찔끔 들어갔는데 얘도 2분의 1로 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차이가 많이 생기겠지. 그럼 이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잘게 나누면 오차가 줄어들겠지. 자, 요렇게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차를 아예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무한하게 나누면 되는 거지. 이 네모가 점이 될 때까지. 알겠어? 그러면 완벽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니네가 구하는 모든 넓이는 얘들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니네가 중1 때 해결했어야 되는 의문점 오늘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원뿔이 있어.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떻게? 결혼 케이크처럼 이렇게 원기둥을 쌓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삐져나와 있으니까 좀 오차 부피가 생기겠지. 근사한 부피가 생기겠지. 자, 근데 오차를 없애보자. 요거를 단면으로 좀 잘라서 보자. 이거. 자, 하나만. 높이를 n등분 할 거야. 자, 그러면 요 높이, 첫 번째 원기둥의 높이 얼마야? 아리나. 선생님, 잠 못 잤어. 나도 잠 못 잤. 아리나, 요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알겠어? n분의 r. 그렇죠. n분의 r이죠. 나는 이게 n분의 r인지 왜 모르겠는 사람. 재민이? 응. 자, 여기 선생님이 칠한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원기둥 옆에 생긴 이 직각삼각형이랑 닮은이죠. 그러면 이 큰 직각삼각형이 h 대 r이죠. b가.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그만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n분의 h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n분의 r이 돼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 n분의 r 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n분의 h를 곱해준 거겠죠. 괜찮습니까? 두 번째 원기둥 가보자. 세연아, 높이 얼마야? 높이를 지금 이 높이를 n등분해서 원기둥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원기둥 높이 얼마야? 그렇죠. n등분했으니까 똑같이 높이. 자, 태연아 마치길 기대할게. 그럼 여기 반지름은 얼마야? 몇? 몇이라고? 틀렸네. 반지름 얼마? 고민돼? 봐봐. 여기 요 직각삼각형 따와 볼게. 요게 n분의 얼마야? 높이가? 요거 두
개 합친 거? 이게 EH. 그럼 여기는 뭐 얼마일까? 이야.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는 수아야. 그러면 반지름이 몇일까? 그래서 우리가 n등분 했으니까 마지막 원기둥은 n분의 nr. 그렇지, r이지. 제곱 파이 n분의 h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원기둥의 근사한 부피인 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더하기로 나눠져 있는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세빈아 뭘까? 뭐 수열에서 뭐? 시그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R 앞에 개수가 얘들아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괜찮니? 간단하게 나타낸 거지. 자, 근데 시그마 입장에서는 얘들아 K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K만 이 제곱 어디 가는 거? 변수야. 그래서 K만 남기면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 n제곱이랑 n 곱해져서 n 세제곱 그다음 파이 h r제곱 전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주면 되지. 세빈아 요거 어떻게 계산됐는지 기억나?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됐죠. 기억나십니까? 다들 왜 흐리고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요 앞에 거 곱하면 n 세제곱 r제곱 파이 h. 자, 요 원기둥 n등분한 원기둥의 총 부피의 합이 이거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오차를 없앨 거야. 자,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높이가 뭐가 돼? 수아야, 높이 뭐 돼? n 무한대로 보내면? 그렇지, 0이 되죠. 이 원기둥 높이가 0에 수렴하게 돼. 괜찮니? 그럼 그냥 원인 거잖아. 그치? 이 높이가 0에 수렴하니까. 그럼 그 CD처럼 생긴 원들을 이렇게 무한하게 쌓으면 완벽한 부피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식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하나만 적어 부숫돌 부정형 중에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차수의 세직 3차 위도 3차면 어디로 수렴해? 그렇지. 6분의 2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 r제곱 h 파이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뿔의 부피입니다. 니네가 아는 원뿔의 부피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길이, 넓이, 부피 전부 이렇게 계산한 거야. 얘들아. 뭐 중1 때 설명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 뭐 원뿔에 물을 담아가지고 원기둥에 부었더니 3분의 1이라니. 물어보지 그랬어 선생님한테. 3.0001분의 1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러면서 3분의 1 확실해요? 3분의 1 확실합니다 얘들아. 전혀 오차가 없어. 왜냐하면 리미트 기호의 역할이 얘들아 그거였잖아.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 값을 그냥 취해버리는 기호였잖아. 오차가 전혀 없어. 완벽한 원뿔의 부피야. 오케이? 자, 똑똑하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조금 신기한 걸 보여드리고 수업 끝날 것 같네. 그럼 우리 아니구나. 1시 25분까지구나. 아직 넉넉하네. 왜?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는 집에 가면 이제 좀만 쉬었다가 첫째 아들이랑 코난 보러 가야 돼. 재밌을까? 처간의 잔상. 근데 어린애들이 영화 많이 보는 영화가 좀 별로인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어린이들이 떠들어. 저거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오늘 나 오늘 진상 좀 떨어야지. 그 방석 3개 깔고 앉아야지. 뒤에 어린이 못 보게 발로 차는 거 아니야? 자, fx 제곱 그래프 그려볼게. 우리가 이 아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얘들아 역시 구분구조법으로 얘를 쪼개는 거야. 참고로 요새는 이걸 좀 잘 안 할 텐데 이렇게 네모가 그래프를 삐져나가게 그리는 거를 상적이라고 하고 요 아래쪽에 안 삐져나가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걸 하적이라 그래. 근데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긴 한데 자, 우리가 요 가로를 dx라고 해. dx는 요 가로를 0으로 보낸 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x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 값이 높이지. 그치? 그러니까 fx인 거지. 높이가. 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극한의 네모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0에서부터 1까지 쌓겠다. 이게 인테그랄의 의미입니다. s를 진짜로 늘어뜨린 게 맞아. 0부터 1까지 이 네모를 더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얘를 적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걸 윗끝 아래끝이라고 하는데 윗끝 아래끝을 써도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은 후에 두 개를 빼면 이게 정적분 계산이야. 그래서 이 아래 넓이는 완벽히 3분의 1인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한번 풀어보자. 자, 역시 이 아래를 n등분 할 거야. 자, 하나만. 요 첫 번째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그럼 얼마야? n분의 1이죠. 그럼 높이는? 그렇지. n분의 1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지. 괜찮아? 두 번째 직사각형도 n등분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인 거는 변함이 없지. 근데 여기 x좌표가 n분의 2죠. n분의 1, n분의 1 같으니까.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2 제곱이 돼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3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직사각형은 n분의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걸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역시 n세제곱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6n 세제곱분의 n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 돼주고 이건 지금 오차가 있는 값이죠. 자, 오차를 없애려면 역시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가로가 0으로 수렴하게 돼서 직선 같은 직사각형이 무한히 쌓이는 거야. 그래서 완벽한 넓이가 나오고 이 식을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역시 6분의 2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서 니네들이 신기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왜 미분을 0연산한 값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빼면 저 완벽한 넓이가 나오냐는 건데, 참고로 선생님이 설명해준 부분 부적법이랑 정적분은 조금 다르게 발견이 됐어. 부분 부적분은 훨씬 기원전일걸?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적분은 이제 한 15, 16세기 정도 되나? 이때쯤에서 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극한의 직사각형을 이 범위만큼 더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계산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본격적으로 나가기로 하고, 숙제는 118페이지까지 내드릴게요. 너무 많나? 세민아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미분 거꾸로니까 할만하지 않아? 안 해.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숙제를 최대한 줄이고 이거 하도록